자, 그러면은 해봅시다. 이제 실제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 문제 3월 모의고사 24일 날 보잖아.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때 화법과 작문부터 푸세요, 항상. 선택 영역부터 푸는 거예요. 화법과 작문 11문제부터 푸시고, 앞에 돌아가면은 이제 뭐 문학 문제부터 푸시고, 그리고 독서 부분 푸셔도 돼요. 근데 1번부터 3번 문제가 보통 이제 독서 이론 문제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독서 이론부터 푸셔도 돼요. 문학 푸시기 전에. 그건 이제 시험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었을 때 앞에 있는 문제는 화법에 대한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어떤 패턴인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3월, 4월까지는 작년 수능의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6월이 평가 문제다 보니까 6월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자, 발표 문제는 우리 생각을 해야지. 아, 이거 설명하는 말하기구나. 설명하는 말하기. 청자의 이해도를 놓는 거. 그리고 문제부터 항상 보셔요. 첫 번째는 위에 발표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말하기 방식. 선택지 보면서 이게 뭘 요구하는지를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그거 연습하시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자료 제시 문제인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중이 모인 반응이에요. 제가 화법과 작문 얘기하면서 첫 번째 1단원에서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그리고 평가 문제, 청중에 대한 평가 혹은 고쳐쓰기. 이 안에서 문제 유형은 다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1번의 말하기 방식, 지금 현재 이 글은요. 표현하는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문제가 여기 걸려 있고요. 자료는요. 내용 생성할 때 이 표현하는 내용과 자료가 맞는 그 자료 제시 문제가 여기에 제시가 될 거고요. 3번에서 청중이 보인 반응이에요. 평가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자료 제시 문제, 표현하기 문제, 그리고 평가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순서를 정할 때 평가하는 문제부터 그냥 바로 봐줘도 괜찮아요. 이게 평가하는 문제가 요 청자 1, 청자 2, 청자 3으로 나오는 청자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청자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커요.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요 내용을 요약하라는 거예요. 요약할 때 쉬운 자신의 말로 자기 언어화 해주세요. 지문을 안 봤는데? 가능하다니까. 가능한 문제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지문 읽고 와서 다시 맞춰줘도 괜찮아요. 해볼까? 자, 어떻게 요약하는지 그거 연습합시다. 지금 청자 확인 문제에서. 자, 얼마 전에 종묘제리아 공연을 영상으로 봤어 라는 거 이 사람의 경험 얘기하고 있죠. 나 그런 경험이 있어. 경험. 자,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내가 원래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몰랐다는 얘기죠. 자, 안다, 모른다. 나 지금 처음 알았어 라고 하는 영어.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Oh, I see 느낌과 I know. 자, OIC는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처음 한 사실이에요. I know는 나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 I see 내용이죠. Oh, I see. 저 이렇게 진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았어라고 했으니까 이 말하기 발표에 대한 평가죠. 평가 좋았어, 굿. 끊어주시고 자, 이거 외에 다른 악기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의문을 갖고 있네. 근데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요약이네요. 각각의 문장을 요약하셔야 됩니다. 청중평가 문제는.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물어보니까 그래요.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O, I see.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쓴다. Good. 답은 아니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야, 지문 안 보는데도 이렇게 풀린다니까요. 자, 따라오고 있죠?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이렇게 푸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라는 거. 이해되면 손 한 번만 들어줘. 알겠지? 오케이. 자, 청자 2번 봅시다. 자, 문무가 양을 상징하고 무무가 음을 상징하고 설명했는데, 이거는 내용이네요. 그 안에 내용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 안 해봐도 괜찮아요. 뭐 설마 다르게 설명했겠니? 일치하겠지. 왜 이걸 설명한지 아나? 아쉬워. 아쉬움 얘기했네. 아쉬움. 아까 얘기했던 아쉬움. 내가 찾아봐야지라고 해서 자신의 후속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후속 계획은 나 뭐뭐 할 거야. I will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나 그렇게 해봐야지.
그럼 청자 2번 그대로 한번 가볼까?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누락된 내용 설명해 주지 않았어? 문제점이야? 아쉬워. 이것도 맞네. 그치, 이렇게. 요약해서 바로 적용해 주는 거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도 몇 번만 해보면 돼. 자, 청자 3번 갑시다. 자, 음악 시간에 재래악 외에 문묘 재래악도 배워서 알고 있어. 나 원래부터 알고 있어. I know. 그치? 그런데 서로 어떻게 다를까? 궁금증이다. 궁금해. 관련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어? 나 찾아볼게. I will 해볼게. 3번 가서 볼까요? 배경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나 원래 알고 있어. 그래, 이 I know가 배경 지식이라고 표현이 돼요.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대상을 떠올렸습니다. 맞네요. 그럼 이것도 지워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각각의 내용이고, 자, 이제 청자 1과 청자 3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발표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발표 일부를 언급했는지 한번 가서 볼까? 청자 1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의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 다른 학교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지 않을까? 발표의 내용. 청자 3을 한번 볼까? 음악 시간에 이런 거 외에 문묘 재해락에서도 배워서 알고 있어. 잠깐만, 여기서 의문점이구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근데 내용 타당성에 대한 의문인지 한번 볼까? 청자 3은 의문, 그리고 의문. 둘 다 의문점은 맞네요. 그런데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인지 볼까?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타당하다라는 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아니죠. 그렇죠? 아쉬움에 대한 혹은 진짜 궁금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라는 의문이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고 하나 더 봅시다. 청자 2와 3은 생긴 궁금한 점이 궁금해. 그리고 설명해 주셔서 아쉬워. 그래서 내가 찾아봐야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I will. 그럼 답은 4번.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풀어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느낌이지만, 있네, 없네. 이거 답이네?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지문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주제가 잡혀요. 이 발표가 뭔지, 종묘제대학 공연이 이 발표의 주제구나.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했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했구나. 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잡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체가 배경 지식이 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제가 항상 이 청중의 보인 문제를 그냥 바로 푸는 연습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화법과 작문에서는 여러분들 시간을 항상 줄여야 되는 게 우리 관건이에요. 자, 시간은 어떻게 줄일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잠시만요. 화면이 꺼졌네. 다시. 자, 그러면 내용을 가서 정리할 것이냐, 그거보다 아까 요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왔잖아요. 말하기 방식 문제는요, 그냥 바로 찾아주면서 읽어도 괜찮아요. 자, 어떤 부분을 찾아줘야 했냐, 핵심 포인트부터 찾아봅시다. 젊은가의 말 인용, 중간에 자신의 말 요약, 그리고 발표 순서 안내, 주제 선정한 이유, 경험을 환기.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발표의 순서, 처음, 중간, 끝에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지를 계속 개념화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지식적으로 갖고 있으면 편한데, 여기서 제일 찾기 편한 거는 몇 번일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 어디가 있을까? 몇 번 선택지가 좀 찾기 편할까? 얘기해 볼래? 아니면은 채팅창에 써볼래? 몇 번 선택지를 제일 찾기 편해질까? 여기 특징 찾은 다음에. 이 표현상의 특징이랑 똑같아요. 문학에서 표현법 찾는 느낌으로. 순서 안내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 처음에서. 그렇죠? 발표 시작할 때 처음이에요. 그럼 처음 부분을 보고 요 두 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순서 안내했는지 선정한 이유 얘기했는지 가서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발표하려고 합니다. 주제 안내네요. 자, 종료 재래학은 이런 예술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이죠. 무엇은 무엇입니다. 개념 설명 정의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설명할 겁니다. 순서 얘기했네. 악기 연주에 반영된 음향의 조합, 그리고 춤에 반영된 음향의 조합을 설명할 겁니다. 순서 얘기했네요. 바로 답 나오는데?
답 3번.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이유 안 나왔죠. 자, 이 문제는 그러면 다른 거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있다 없다 끝나는 거니까 얘는. 그럼 인용가 전문가 말이 인용됐는지 이따가 읽으면서 찾아보면 되고 중간에 요약했는지도 한번 찾아보면 되고 그렇죠? 공유 경험을 환기하는 내용이 연결된 이것도 처음에 나와야 되겠구나. 처음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같이 했었죠? 이런 경험한 게 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 개념, 순서로 제가 이렇게 요약하는 방법을 꼭 연습하라고 얘기를 들은 이유가 문제를 바로 풀어낼 수 있다 없다로 결정지기 때문이에요. 자, 한 번 더 갑시다. 그럼 순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먼저 악기와 미안해요. 여기 하나 더 있었네. 먼저 악기와 그리고 연주에 반영된 음향 그리고 춤에 반영된 음향의 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악기를 보십시다. 이 자료는 축입니다. 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축과 어니까 이것은 어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자료 제시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자료를 보여주면 체크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이 자료가 연결될 거니까. 그렇죠? 자료 1, 2, 3이 어딘가 연결될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면서 그럼 여기는 지금 악기 설명이네요. 악기 설명. 이 악기는 음을 상징합니다. 앞에서 이 악기는 양을 상징합니다. 양의 조화. 설명됐고. 이 설명이 이해를 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화법과 작문은 막 내용 특징 정리하면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이해들은 독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법과 작문 그냥 있다 없다 여기 연결되네 그렇게만 푸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자, 자료 제시도 돼 있고 자료 제시만 빨리 찾아볼까 그냥. 그럼 자료가 되게 많이 제시됐네. 근데 오른쪽에 자료는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자료가 분명히 어디선가 중복되는 자료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혹은 하나의 자료가 2군데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료 1번은 이 자료랑 연결되겠죠. 왜? 이 자료를 보여주며 이 모습, 이 모습. 절구통처럼 생긴 악기, 축, 호랑이, 자, 밑에 종묘 제략의 공연 장면을 잇는 이 그림입니다. 아, 자료 2번이겠네. 자료 1. 축가하고 어디 있을까요? 이 축가하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로 표시된 부분이 상월대, 상월대. 가로 표시된 부분이 하월대인데 상월대, 오월대, 자 오른쪽에는 축이 있습니다. 상월대, 하월대 오른쪽에 축, 여기 축이 있고요. 왼쪽에는 어가 있습니다. 여기 어가 있대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음을 상징하는 하월대에는 음양이 양률이 연주되고요. 양에 상징하는 상월대는요. 음이 연주되어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 자료는 앞에서 자료 2가 연결된 거죠. 자료를 가리키며 자, 이 자료를 가리키며 라는 이 부분도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자료를 가리키는 행동, 액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행동을 보여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준언어적 표현. 요거까지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료 얘기는 아니었구나. 자, 자료를 가리키며 또 준언어적 표현. 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줄로 서 있는 것이 보이나요? 봐야지 가서. 다 여기. 자, 무임들입니다. 그리고 무음으로 나뉩니다. 문무와 무음으로 나뉩니다. 문무는 양이고요. 음을 상징한 것부터 한대요. 무무는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을 상징한 것부터 한대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음양의 조화 앞에서도 순서로서 얘기한다고 했죠. 춤에 반영된 음양의 조화가 여기에 나왔구나. 춤에 대한 거. 자, 하나 더 나왔네요. 어떤 자료? 이 자료는 포스터 자료겠네요. 여기는 포스터. 그럼 포스터 자료 마지막 자, 이 부분에서 이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지 이것도 되게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그 유형을 이제 서서히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추가 정보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터에서 이런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권유하고 있죠. 추가 정보를 제시하면서 권유하면서 마무리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만약에 요약이 된 부분은 실제로 문제로 어디로 구성이 되냐면 이런 말하기 방식 문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됩니다. 나중에 계속 문제 풀다 보면은 요 마무리 부분이 문제화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료 제시 문제를 이제 풀어낼 때는 자 어느 부분에서 자료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읽으면서 자료 해석하면서 바로 맞춰줬었죠. 그대로 한번 가서 풀어봅시다. 자료 1번. 축가어의 모양, 연주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디? 이 부분에서 연결되죠? 자료 2. 상월대와 하월대에 이루어진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료 3. 종묘제일 공연되는 행사의 개최와 시기 장소 연결합니다. 어디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쵸? 그럼 1, 2, 3까지는 답이 없고요. 하나 더. 자료 1과 2를 활용하여 동시에 활용했네요. 상월대와 하월대에서 축가어가 만들어진 유래 안 나왔잖아요. 이건 내용으로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내용이 없는 내용이네요. 답은 4번. 5번은 볼까? 2와 3을 활용하여 종합예술로서의 종묘 제작이 현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라는 얘기로 갈 수 있죠. 자, 내용에 없어요. 내용 제시 문제, 내용 생성 문제, 자료 제시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내용과 관련돼요. 알겠죠? 그런 문제 유형까지도 파악을 하신다면 나중에 요 세 문제 푸는 거는요. 3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쓰기 읽고 있네 없네? 쓰기 읽고 있네 없네. 그럼 세 문제 3분도 안 걸리면은 합법과 작문이 진짜 풀 때 여러분들 11문제가 나중에 15분 안에 풀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 세 문제가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다른 부분에서 시간이 어디가 쓰이냐면 이런 융합형 지문에서 그래요. 융합형 지문. 융합형 지문. 근데 융합형 지문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이 지문들은 여러분들 마저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회의니까 회의는 토의 하는 거예요. 토의 읽을 때 어떻게 읽어주라고요? 내용 단위로 끊어야 돼요. 내용 단위로 어떤 핵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지 끊어주시면서 해야 돼요. 자, 글게 제재부터 정하자. 여기부터 어디까지? 글의 제재부터 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까지네. 글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구성, 두 번째 구성. 이 단위로 끊어서 정리하시면서 읽어주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무엇인지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글 쓰는 개요 부분 문제인데 이 개요 부분이 어디로 연결되냐? 내용을 조직하는 개요 문제가 여기 나와요.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의 개요 부분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가에서 개요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이 첫 번째 개요, 이것이 두 번째 개요. 그럼 이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개요는 어디에 실린다고요? 여기 있는 나의 글에 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개요 단위로 끊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개요를 따로 주진 않았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초고라고 얘기를 하죠. 자, 초고는 처음 쓴 글이에요. 처음 쓴 글 같은 경우는 거의 필연적으로 고쳐쓰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처음 쓸 때 우리 완벽한 글은 없잖아요. 그럼 고쳐쓰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봅시다. 고쳐쓰기 문제 7번 문제. 선생님이 조언에 따라서 고쳐 쓸 건데 자, 이 고쳐쓰기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고쳐쓰기 문제도요. 앞에서 보셨던 이 평가하기 문제처럼 같은 유형이에요. 고쳐쓰기 문제만 먼저 풀 수 있어요. 최근엔 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내용 읽고 와서 다시 풀면 돼요. 못 풀겠으면 이 평가하는 문제도 평가하기부터 풀었잖아요. 내용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해봅시다. 이 7번 문제까지만 할게요. 자, 7번에서 선생님의 이 조언, 보기에 분명히 옵션을 줘요. 옵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제시. 이걸 1번이라고 동그라미 칩시다. 두 번째, 노력하는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두 번째라고 합시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이에요. 글의 뒷부분에 나와야 되겠네요. 세 번째, 비유적 표현 찾으세요. 그럼 1번, 2번, 3번을 다 쓰인 걸 찾아줘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읽고 찾는 것보다 여기서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 본인이 연습하셔서 선정을 하세요. 저는 비유적 표현이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비유적 표현 한번 찾아볼까?
자, 이렇게 한번 쓱 읽고 나서 비유적 표현이 어딨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밑에 몸의 보배다. 비유적 폼이죠. 보배. 보배라는 표현.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법이에요. 혹은 비유적 표현은 은유법이라던가 직유법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척추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이거는 비유 아니잖아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건강에 독이다. 이거 비유죠. 잘못된 건 독이다. 은유법 했으니까 비유법으로 찾을 수 있고. 제일 좋은 보약이다. 은유법이네. 비유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3번이 있는 것들이 2번, 4번, 5번으로 쭉 펴지죠. 그럼 얘네들은 틀렸어요. 이미 틀렸어요. 왜? 3번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노력을 강조한지 봅시다.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자. 노력 강조했네요. 2번 있네요. 않도록 유의하자. 자, 유의하자라는 건 노력하자라는 걸까? 조심하자? 노력하자? 그럼 마지막에 여기는 일단 2번이 없네. 그럼 이것도 틀렸고. 그렇죠? 유의하자? 유의하자? 유의를 노력하자라고 볼 수 있나 없나는 일단은 그러면 세모 쳐야지.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1번 중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 미안해요. 여기는 그리고 3번이 아예 없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2번이 아예 없네. 2번이 없으니까. 그럼 답은 1번으로 바로 2번으로 바로 나오네요. 그럼 중요한 이유 있는지 볼까? 척추가 건강하면 높일 수 있어. 이유 맞네요. 그렇죠? 그럼 답은 확실하게 1번, 2번, 3번이 다 등장한 2번으로 가시면 되죠. 요거까지 푸는 방법 이해했니? 얘들아? 요 평가하기 문제, 고쳐쓰기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 한 80% 정도가 내용과 관련 없이 그냥 요 안에서도 풀 수 있어요. 이거 연습을 하는 거 바라보는 시야 연습, 운동하듯이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연습 엄청 하는 게 바로바로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요 7번 문제처럼 또는 평가하기 문제처럼 바로 풀 수 있는 건 바로 풀면서 아, 그럼 여기는 무슨 내용이 나와? 척추에 대한 내용 하겠구나. 이야기하겠구나. 그런 정도의 주제 정도를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학생들이 진짜 이거 신기하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처음엔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되고 그게 이제 뭐 신기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문의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장문의 원리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까지. 자, 오늘은 일단 문제풀이 여기까지 할게요.